안녕하십니까. 알파 아드리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한 설명을 맡은 안성신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아드리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알파 아드리너직 리셉터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책의 138페이지에 있었던 표의 일부를 다시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 알파 아드리너직 리셉터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알파1과 알파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1은 다시 A, B, D로 나누어지고 알파2는 A, B, C로 나누어집니다. 알파 아드리너직 리셉터는 우리 몸의 다양한 곳에 위치하며 베이소 컨스트릭션 그리고 인히비터 리셉터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파1 리셉터의 경우에는 스무드 머슬에 위치해서 컨트랙션 작용을 하고 간에 위치해서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salivary gland에 위치해서 분비시킵니다. GI에 위치한 스무드 머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알파1 리셉터가 컨스트릭션이 아닌 릴렉세이션 작용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파2 리셉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알파2 리셉터의 경우에는 프리시냅틱 뉴런에 위치해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에서틸콜린의 방출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이자에 위치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혈소판의 응고작용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CNS에 위치한 알파2 리셉터의 경우에는 심파테틱 디스처지를 감소시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작용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1 아드리너직 리셉터는 GQ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입니다. 이것은 포스포라이페이즈 C를 활성화시켜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4,5 비스포스페이트를 IP3와 DAG로 변환시킵니다. IP3는 ER로 확산되고 ER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DAG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스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작용들을 통해서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컨트랙션 작용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알파2 아드레너직 리셉터입니다. 이는 GI 프로틴 커플 리셉터입니다. 이것은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비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CAMP를 감소시키고 칼슘 채널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억제시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감소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알파1 셀렉티브 아드리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 흥분제의 주요한 효과는 베스큘러 스무드 머슬의 알파 아드리너직 리셉터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peripheral vascular resistance가 증가하고 혈압이 유지되거나 상승됩니다. 이는 하이포텐션의 치료에 이용이 됩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약물은 페닐레프린입니다. 이것은 알파1 셀렉티브 아드리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요. 높은 농도일 때만 베타 리셉터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페닐레프린은 Direct Acting Vasoconstrictor입니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메톡사민과 비슷한 양리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intravenous infusion 동안 arterial vasoconstriction을 유발합니다. 페닐레프린은 nasal decongestant, 비충혈 제거제로 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페닐레프린이 vasoconstrictor 기능을 하기 때문에 코의 점막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막힘을 치료하는 데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닐레프린은 동공 확장제로도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라미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은 베스큘러 알파 아드리너직 리셉터의 직접적인 효과를 지니며 또한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자극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지닙니다. 메타라미놀은 하이포텐시브 스테이트를 치료합니다.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오픈 레이블 이용에는 하이포텐션으로 인한 발작성 심방 빈맥을 완화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도드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도드린은 orally effective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드러그인데 활성화된 형태인 데스글리 미도드린으로 전환됩니다.
이 약물은 약 1시간 후에 최고 농도가 되며 반감기가 약 3시간이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지속 시간을 갖습니다. 미더드린의 혈압 상승의 효과는 동정맥의 스몰 머슬 수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더드린은 자율신경 부전과 기립성 저혈압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이 약물의 일반적인 복용량은 하루에 3번 2.5mg에서 10mg 정도 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미도드린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미도드린의 사이드 이펙트에는 현기증, 두피의 간지러움, 오한, 불안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알파2 셀렉티브 아드리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2 셀렉티브 아드리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은 시스테믹 하이퍼텐션의 치료에 이용이 됩니다. 이는 혈관의 포스트 시냅틱 알파2 아드리너직 리셉터가 베이소 컨스트릭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니딘이 있습니다. 클로니딘은 처음에 베이소 컨스트릭팅 나저 디컨제스턴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는 CNS의 알파2 리셉터가 활성화되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을 통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으로부터의 심파테틱 아웃플로우를 억제시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인트라오큘러 프레셔를 낮추는 데도 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아퀴어스 휴머의 생산의 감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약물의 예에는 아프라클로니딘과 브라이머나이딘이 있습니다. 아퀴어스 휴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퀴어스 휴머는 눈의 각막과 수정체 사이,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안압을 유지시키고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퀴어스 휴머는 작년에 생략 시간에서 배웠듯이 체액의 분류에서 ECF 중에 Transcellular Fluid, 세포 횡단 수분에 속합니다. 클로니딘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니딘은 이미다졸린 유도체입니다. 이 약물을 인트라비너스 인퓨전 시 혈압에서의 acute rise가 나타납니다. 이는 vesicular smooth muscle의 포스트시냅틱 알파2 리셉터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혈관 수축 뒤에 오래 지속되는 하이포텐시브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lower brainstem의 sympathetic outflow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클로니딘은 parasympathetic outflow를 자극해서 heart rate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베이글 톤의 증가와 심파테틱 드라이브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클로니딘은 프리시냅틱 알파2 리셉터가 활성화되어서 포스트 갱글리오닉 심파테틱 너브에서 노르에피네프린, ATP, 뉴로펩타이드 Y의 방출이 감소됩니다. 또한 노르에피네프린의 혈장 농도와 유린으로의 노르에피네프린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클로니딘은 스플랭크닉 너브의 교감신경절 이전 섬유와 카디악 너브의 신경절 이후 섬유에서의 디스처지도 감소시킵니다. 클로니딘의 AD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클로니딘은 oral administration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ioavailability가 매우 높은데 약 100% 정도 됩니다. 클로니딘의 혈장 최고 농도와 최대 혈압 강화 효과는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나타납니다. 반감기는 6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되고 간에서 절반 정도는 인액티브 메타볼라이트로 대사가 되고 나머지 약 절반은 유린으로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클로니딘은 oral administration 외에 transdermal delivery patch, 경피 패치도 가능합니다. 이 경피 패치를 통해서 일주일간 일정한 양을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패치를 제거한 후에도 약 8시간 정도 혈장 농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패치를 제거한 후에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약물의 농도가 감소하고 혈압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클로니딘의 클리니컬 유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클로니딘은 고혈압의 치료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프레이블 유즈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는 오토노믹 뉴로패티를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이 다이어리아를 줄인다든지 마약, 술, 담배에 중독된 환자들의 치료에 이용을 한다든지 폐경기의 핫플래시를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ADHD 치료에 이용되는 등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와 있듯이 많은 오프레이블 유즈를 갖고 있습니다. 클로니딘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니딘의 주요한 사이드 이펙트는 드라이 마우스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클로니딘은 프리시냅틱 알파2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침샘에서의 침 분비가 감소되어서 드라이 마우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이드 이펙트에는 세데이션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이드 이펙트에는 섹슈얼 디스펑션, 브라디카르디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타나는 것은 복용량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더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 감소가 될 수 있지만 약 15에서 20%의 환자들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니딘을 갑자기 투여를 중단할 경우 withdrawal 리액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책의 28챕터에서 따로 가지고 온 내용들인데요. 클로니딘을 갑작스럽게 투여를 중단할 경우 withdrawal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드롬의 증상에는 headache, apprehension, tremor, abdominal pain, sweating, bradycardia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18시간에서 36시간 이후, 투여를 중단한 그 시간 이후에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들은 sympathetic discharge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프라클로니딘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의 효과는 intraocular pressure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약물은 blood-brain barrier를 넘어가지 않으며 옵탈믹 테라피에서 클로니딘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프라클로니딘은 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글라우코마 환자의 단기 보조요법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트라베큘로플라스티나 이리도토미 이후의 안압 상승 방지에도 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브라이먼 아이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먼 아이딘은 클로니딘 유도체입니다. 이것은 오큘러 하이퍼텐션과 오픈 앵글 글라우코마 환자의 인트라오큘러 프레셔를 낮추는 데 이용이 됩니다. 이 약물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넘어가며 하이포텐션과 세데이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안파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안파신은 브레인스템의 리셉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심파테틱 액티비티를 억제를 시킵니다. 구안파신은 6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의 ADHD의 치료에 이용이 됩니다. 구안파신의 경우 oral administration이 가능하고 약 50%가 대사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이 약물의 반감기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됩니다. 구안파신과 클로니딘의 경우에는 고혈압 치료 효능과 부작용의 면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안파신의 경우에도 withdrawal 신드롬이 발생이 가능한데 구안파신의 경우에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클로니딘보다는 덜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구아나벤즈라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아나벤즈는 centrally acting alpha-2 agonist입니다. 이것은 혈압을 감소시키고 반감기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간에 의해서 대사되며 부작용에는 드라이 마우스와 세데이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틸도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틸도파는 centrally acting antihypertensive agent입니다. 이것은 뇌에서 알파 메틸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대사되고 central alpha-2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티자니딘은 근이완제로 사용이 되며 cerebral and spinal disorder의 강직의 치료에 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목소니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니딘은 알파2 아고니스트와 이미다졸 I1 리셉터의 아고니스트입니다. 이것은 CNS로부터의 심파테틱 아웃플로우를 감소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목소니딘은 아날제식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서 오피오이드 아고니스트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뉴로패틱 페인을 치료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메틸도파, 구안파신, 구아나벤즈는 알파2 아드레놀 리셉터에 셀렉티브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클로니딘은 알파2 아드레놀 리셉터와 I1 이미다졸린 리셉터에 작용을 하고 목소니딘의 경우에는 I1 이미다졸린 리셉터에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salivary gland의 작용을 통해서 드라이 마우스의 현상이 나타나고
뉴클리어스 셀러리스에서 세데이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뉴클리어스 트랙터 솔리테리어스와 로스트랄 벤트로라테랄 메듈라에서 작용을 하여 심파테틱 너브 액티비티가 억제가 되고, 그를 통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이 억제되고, 그래서 베이소 컨스트릭션 작용이 억제되는 것이 나타나 높아져 있던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저희 참고 자료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